파트 2는 이제 기저 변환에 의한 선형사상의 행렬 변환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아까 코디네이트 벡터, 좌표 벡터도 기저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선형사상을 행렬로 나타내는 방법도 기저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기저를 바꾸면 선형사상을 나타내는 행렬 또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벡터의 좌표 벡터가 기저 변환 행렬을 이용하여 바뀌는 것처럼 선형사상의 행렬 또한 기저 변환을 이용하여 바뀌게 돼요. 그럼 그 식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이해하고 싶은데 이건 예로서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안다라고 해볼게요. C라는 기저에 대해서 어떤 좌표 벡터가 있고 그것이 선형사상에 의해서 다른 좌표 벡터로 변화하는 이 식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는 C라는 기저에 의해서 생각되는 C라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린 다른 세상을 생각해 볼게요. B라는 기저에 의해서 얻어진 B 세상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저가 다른 상황이죠. 첫 번째 이 같은 점이지만 다른 기저로 표시가 될 거고 B라는 기저에 의해서 결과값도 다른 기저로 표현이 될 거고 그 행렬 또한 다른 것으로 표현될 건데요. 이걸 일단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걸 모르는데 우린 C라는 세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B라는 세상은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 식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할 때 이 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이디어는 간단하죠. B라는 세상에서 C라는 세상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변환을 한 다음에 다시 언어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보죠. 처음에 B라는 세상에서의 좌표 벡터가 2,1이었어요. 그런데 B라는 세상에서 C라는 세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이런 트랜지션 매트릭스, 기저 변환 행렬에 의해서 변환이 된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요 좌표 벡터, C에 대한 좌표 벡터를 얻을 수 있고요. 이 C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선형사상을 잘 알고 있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행렬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럼 이 행렬에 의해서 요런 값 마이너스 3,4라는 좌표 벡터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원래 알고 싶은 것은 B라는 세상에서의 결과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트랜지션 매트릭스의 역함수 있죠. 역함수로 원래 B라는 곳으로 보내버리면 B라는 세상에서의 결과값, 코디네이트 벡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이 행렬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이렇게 돌아가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죠?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선형사상에 대한 행렬, C 세상에서의 행렬을 곱하고 그 다음에는 C라는 세상에서 B라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B라는 세상에서 C라는 세상으로 갔던 트랜지션 매트릭스의 역을 곱하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싶은 B라는 세상에서의 선형사상의 행렬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행렬의 그 연산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런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결과값이 우리가 알고 싶었던 요 값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닮은 행렬, 영어로는 similar matrix라는 거예요. 두 행렬이 어떤 경우에 닮았다고 하냐면요. A랑 B가 적당한 행렬 P에 대해서 A가 P 인버스 B, P로 표현될 때 두 행렬 A와 B를 닮은 행렬, 영어로는 similar matrix라고 하고 표현은 이렇게 A sim B라고 나타내요. 이 개념은 아까 그림에서 어디서 나타났냐면 여기서 나타났죠. 이 위에 있는 선형사상의 행렬은 아래에 있는 선형사상의 행렬과 굉장히 유사한데 어떤 차이밖에 없냐면 어떤 행렬이 있어서 그 행렬, 그 다음에 그 행렬의 인버스를 뒤 앞에 곱해준 차이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두 행렬을 시밀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닮은 행렬은 공유하는 성질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좋은 성질은요. A의 n승을 B의 n승으로부터 쉽게 얻어낼 수 있는데요. A의 n승은 어떻게 되죠? P 인버스 BP가 n번 곱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P가 다음에 P 인버스랑 소거가 되고 P 인버스는 그 다음에 P랑 소거가 돼서 쭉쭉쭉쭉 소거가 되고 가운데는 뭐만 남냐면 B만 남게 되겠죠. 결과값은 P 인버스의 B의 n승의 P이기 때문에 만약에 B의 n승이 구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은 A의 n승을 구하기 위해서 B의 n승을 먼저 구한 다음에 앞에 P 인버스 곱하고 뒤에 P를 곱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닮은 행렬이 공유하는 성질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책에서는 연습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간단히 보면 두 정사각 행렬 A와 B가 닮은 행렬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다음 성질을 만족한대요. 첫 번째는 디터미넌트가 같고요. 두 번째는 트레이스 A라는 것을 정의하는데 행렬 A의 대각 성분의 합을 대각합 트레이스라고 하면 트레이스 A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행렬이 있으면 이 대각선의 값들의 이게 정사각 행렬일 때 이 대각선에 있는 값들의 합을 말하는 거죠.
걸 트레이스 A라고 정의하는데 트레이스가 보존이 된다라는 것을 구하라는 거죠. 여기 힌트가 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하며 0으로 나타내는데 행렬 A에 대해서 이런 식이 성립한다면 행렬 B에 대해서도 같은 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여라 라는 것도 문제예요. 이렇듯이 닮은 행렬인 경우에는 많은 성질들이 공유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그 닮은 행렬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이 절의 내용을 모두 마칠게요.